뭐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는 날이고요. 그 어서톡처럼 하는 거를 이제 매 학기 하니까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사과정 박민호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요 스피어 디프라는 논문에 대한 논문 소개도 뭐 간단하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 논문을 썼던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마 제가 유저 스터디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360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태스크입니다. 360이라는 이미지는 내가 뭐 이렇게 VR 같은 걸 꼈을 때 이제 앞에를 봐도 보이고 뭐 오른쪽을 봐도 보이고 뭐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이미지나 영상들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가서 뭐 이렇게 이런 비디오도 있으니까 뭐 심심하시면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이제 원래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제 기존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지도 가 사실 이제 또 구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이 360 이미지라는 것도 어떤 이런 구면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래야 이제 내가 어딜 둘러봐도 이제 다 보이니까. 근데 요 세계지도 만드는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뭐 그린란드가 너무 커 보인다든지 아무튼 뭐 요 러시아가 쓸데없이 너무 커 보인다든지 이런 왜곡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요런 걸로 생성을 하면 뭔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위에를 쳐다봤을 때 다른 애들은 아티팩트가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세계지도처럼 이렇게 2D에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쭈그러뜨려 가지고 이제 위에를 쭈그러뜨려야겠죠. 위에를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애초에 구면 위에서 이미지를 바로 다이렉틀리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제 구면 위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뭐 멀티 디퓨전을 아마 아시면은 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실 텐데 구면 위에 있는 어떤 레이턴트 요만큼을 이렇게 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디노이징하고 요또 요번엔 여기를 이렇게 똑 떼가지고 여기를 디노이징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체 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윈도우씩 진행을 하는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체 튜닝 프리였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했더니 특히 뭐 파노라마 크리테리아라는 어떤 그런 360 도메인 특화된 어떤 매트릭에서 장점을 보인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소개는 원래 좀 짧게 하고 이 정도 짧게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요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 딱 티저를 보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이제 저의 생각에는 딱 티저를 보고 아 얘네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쁘다. 아니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다. 뭐 비전 특화긴 하지만 뭐 다른 도메인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전은 좀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도 이제 리뷰를 해보잖아요. 직접 리뷰를 해보면은 이게 뭐 이제 굉장히 귀찮고 이제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딱 일단 붙일지 떨굴지부터 정하잖아요. 이제 뭐 상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티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일단 요 논문에서의 테이크어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원래 23, 24 시즌이 이제 굉장히 좀 암울했는데 이제 요때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증강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했을 때 당연히 뭐 성능은 어찌저찌 해서 여차저차 올렸는데 근데 해봤자 뭐 1%, 2% 이렇게 올리니까 리뷰어들도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세그멘테이션 1% 올렸다는 거냐, 뭐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1% 올랐다는 거냐, 이건 뭐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그 당시에는 뭐 리버탈이랍시고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준하 형의 어떤 이 STG라는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을 본 것도 아니고 티저를 봤죠. 티저를 봤는데 이거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동영상이 뭔가
원래 되게 뭐 좀 허접한 동영상에서 우리의 뭐 가이던스를 쓰면은 이게 좀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뭐 이뻐지고 이런 가이던스가 있다 하면서 이제 뭐 리트윗도 많이 받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이게 조회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뭐 좀 하입 받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가는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전 도메인에서는 좀 비디오 제너레이션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연구 주제를 정할 때,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지금 이제 뭐가 안 되냐라고 봤을 때, 뭐 요즘도 안 되지만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뭐 원 미닛 랭스나 아니면 투 미닛 뭐 한 시간짜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런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파볼까 하고 한두 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요거는 이제 빅테크에서 엄청난 수의 GPU로 엄청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미 때려박고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일단 원하는 주제라서 걔네가 충분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어야겠다 일단. 요건 또 아닌 것 같다. 요 주제로 갔다가 또 이제 뭐 또 롱비디오 뭐 10초에서 뭐 12초 이렇게 늘겠다. 이제 이렇게 접고 그랬더니 주열이 형이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360이라는 카메라를 본 적이 있냐? 뭐 우리 스트리트 뷰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좌우 상하 좌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봐서 봤더니 뭐 되게 신생 분야에다가 뭐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논문들이. 그 말인 뜻이 이제 뭐 되게 신생 분야지만 사람들이 좀 관심 있고 또 좀 흥미로워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어, 좀 운이 좋게도 이것도 이제 뭐 오라를 받게 돼서 역시 이게 핫한 분야에 좋은 티저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점수를 잘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더욱더 좀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진중한 하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연구는 좀 안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뉴스에다가 뭐 유튜브도 나온 에고엑스 이런 거 역시 티저를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다. 제가 딴 건 아무것도 뭐 도와준 게 없고 그림 하나 그려줬거든요. 그림을 아무래도 잘 그려준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막 메소드가 팬시하고 뭐 막 되게 수학적으로 검증됐고 이런 거는 이제 쓰는 사람 어서들의 자기 만족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제 선정, 좋은 주제 선정과 이제 좋은 티저 이렇게가 있는 게 거의 좀 논문 합격에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이런 기조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로보틱스를 했고요. 사람들이 로보틱스가 이제 핫하다고 하고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뭐 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뭐 교수님의 코멘트 제가 학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맞는 말씀이고 굉장히 그렇게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남들이 많이 한다 또는 이제 거기는 한 번 삐끗하면 사장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나요? 근데 저는 그게 안 핫한 토픽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거기도 삐끗하면 날아간다. 근데 여기서는 삐끗해도 일단 트위터에서 홍보라도 되는데 걔는 뭐 예를 들어 에고엑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뭐 홍보라도 되고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그건 진짜 또 좀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좀 동일 조건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핫한 토픽 고르는 거는 이제 저는 뭐 주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트위터나 약간 그런 SNS 같은 것도 좀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뭐 오픈 채팅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네, 없으시면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형준하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김기남 학생과 같이 쓴 이번 유립스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논문은 이제 이것도 비디오 생성 쪽을 다루는 논문인데 뭘 하는 거냐면 이제 T2V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을 굉장히 적은 수의 샘플만 써가지고 다양한 뭐 이미지 투 비디오, 비디오 투 비디오 이런 이제 컨디셔널 모델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기법을 제안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주 적게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뭐 20개 정도만 있으면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컨트롤렛이나 다른 방식을 쓰면은 데이터가 막 수백 수천 개 이상씩 필요한데 굉장히 적은 수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에피션트 트레이닝을 하고 성능도 잘 나온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예시 같은 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이미지 컨디션을 넣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네, 이런 이미지 투 비디오, 뭐 비디오 투 비디오, 그다음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고 뭐 컴포지셔널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학습을 한다. 뭐 이런 모션 트랜스퍼 같은 태스크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비디오 플러스 이미지 투 비디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서드로 바로 들어가면은 요 이제 방식은 이제 컨디션을 주고 타겟을 생성하고 싶은데 이제 기존의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뭐 파라미터도 뭐 새로 뭐 모듈을 새로 단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 비디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파라미터가 크거든요. 보통 요즘에 뭐 제일 작은 게 5B, 뭐 12B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추가 모듈을 달고 아니면 뭐 채널 수를 바꾸고 학습을 하는 순간 데이터가 이제 뭐 20개, 30개로는 절대 학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거는 어, LLM 쪽에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하듯이 비전에서도 인컨텍스트 러닝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근데 학습이 아예 필요 없진 않고 학습을 조금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인컨텍스트 로라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에서는 했었는데 비디오 쪽에서는 한 게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미지는 예를 들어 이미지랑 이미지를 뭐 위스나 하이트로 이제 이미지를 여러 장 컨캣을 해가지고 뭐 생성을 하는 뭐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비디오니까 그냥 시간축으로 템퍼럴하게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어, 이렇게 붙여서 생성을 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앞에다가 컨디션 그 프레임을 템포럴 액시스로 붙여주는 네, 그런 이제 방식이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잘 안 되는 게, 어쨌든 프리트레인드 모델 입장에서는 비디오가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바뀌는, 그런 이제 그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이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에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적은 양의 데이터로 이걸 학습을 시키고자 한다면, 요거를 이제 최대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어떤 그 학습 분포랑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본 적이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착안해낸 방법이 버퍼 프레임이라는 거를 중간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제목에도 있듯이 템포럴 리즈닝이라고도 불렀는데 LLM 모델이 리즈닝을 하듯이 저희는 이 시간 그 비디오 모델에서 시간축으로 이제 어떤 버퍼 리즈닝 그 토큰들을 넣어준 거고 그래서 그 리즈닝 어떤 그 프레임들이 컨디션과 타겟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디테일인데 요거는 이제 버퍼 프레임을 어떻게 그 만들 것이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Fit for Diffusion이란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컨디션과 풀 노이즈 사이에 이제 노이즈를 리니얼리 좀 증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버퍼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 어떤 디퓨전 모델의 어떤 재학습 없이 좀 모델이 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서로 다른 노이즈 레벨들이 섞여 있어도 잘 이제 인퍼런스가 된다. 뭐 이런 거에 착안해서 요런 이제 그 노이즈 레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버퍼 프레임들을 만들어 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인풋 아웃풋인데 인풋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컨디션 클린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버퍼 프레임들, 그리고 풀 노이즈에서 시작하는 타겟 프레임이 있고, 요거를 이제 비디오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요 타겟 프레임들만 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태스크 설계가 되어 있고, 요거를 학습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학습할 때는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컨디션, 버퍼, 타겟이 있을 때 타겟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제 로스를 걸어줍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버퍼 프레임은 저희가 학습을 따로 해주지 않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한 얘가 유지한 채로 알아서 생성을 해라, 알아서 활용을 해라 라고 자유도를 주는 거죠. 요 자유도를 줌으로써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이제 분포를 최대한 잘 활용하겠다. 요런 이제 그 아이디어 이고요. 네. 그리고 인퍼런스 때는 각 타임 스텝에서 맥시멈 노이즈 레벨에 해당하는 프레임들만 디노이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퓨전 디노이징 스텝인데 어, 이제 빨강색 부분이 이제 처음에 퓨어 노이즈로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맥시멈 노이즈 레벨을 갖는 프레임들이니까 얘네들을 디노이징 해주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디노이징 해서 얘랑 이제 또 노이즈 레벨이 같아지면은 이때부터는 요 네 개의 프레임을 이제 디노이징 해주고 또 쭉 디노이징을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디노이징을 점차 점차 다 해주는 뭐 이제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리졸트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다. 이고요. 네. 중간에 네네. 디노이징 하지만 학습 결과에는 슈퍼바이징 안 하는 거죠? 중간에는. 학습 때 말씀이신가요? 네. 학습 때는 이제 버퍼 프레임에는 슈퍼바이징 안 해주고 타겟 프레임들에만 슈퍼바이징을 네,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논문 소개는 여기까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논문 합격 방법과 논문 작성 꿀팁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민호 학생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논문을 만들 때 좀 시각적으로 눈길이 끌게 만들고 일단 뭐 티저를 잘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비전 분야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뭐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로보틱스나 BLA 쪽도 사실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어, 이게 단순히 뭐 보여주기식을 위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어쨌든 논문이 요즘에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희가 진짜 어떤 중요한 연구를 했다고 하면은 요 비저빌리티를 좀 최대한으로 이제 늘려가지고 어떤 그 리서치 커뮤니티에 좀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다른 데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음, 지금 좀 빠르게 해야 의미가 있는 어떤 타임리한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어, 뭐 구체적으로 이제 6개월 전에는 이 연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만 연구 주제로서 적합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리서치들이 있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는데 그 어쨌든 몇 개월, 1년, 2년 전에 할 수 있었던 연구들은 사실은 찾아보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진짜 제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와가지고 어떤 게 안 돼 뭐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확률보다 지금 이제 당장 어떤 타임리한 주제를 찾는 게 훨씬 더 좀 적합하다. 그리고 저희 어떤 연구 경력이 길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이제 이호 논문 입장에서는 네, 이 논문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는 이런 어떤 인컨텍스트 로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좋은 비디오 생성 모델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떤 완이나 뭐 훈련 비디오 같은 좀 좋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빠르게 활용을 잘 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인 컨텍스트 로라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오래된 개념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디오 모델에 좀 적용시켜보는 그런 거를 빨리 해서 이제 논문이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요건 좀 당연한 얘기인데 뭐 확실한 컨트리뷰션이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논문을 이제 제목을 짓고 홍보를 할 때 좀 좋은 키워드들 같은 거를 넣어줘라.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템포럴 리즈닝 같은 게 어쨌든 좀 요즘에 많이 어쩐 뭐 LLM 쪽이든 아니면은 뭐 비디오 생성, 이미지 에디팅 쪽에서도 좀 많이 활용되는 어떤 중요한 컨셉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네, 제목을 짓고 홍보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뭐가 네.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이거 한번 닫아주세요. 네.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어, 제 생각에는 일단 템포럴 리즈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에 좀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고 또 저희 논문의 핵심이 됐던 게 어쨌든 인컨텍스트 이 로라를 좀 템포럴하게 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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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고로 로보틱스도 음, 음. 로보틱스 학회는 애초에 동영상을 같이 내게 돼 있더라고요. 걔네는 그 제출할 때 포맷이 뭐 메인 페이퍼와 썸플리가 아니라 메인 페이퍼와 동영상이에요. 걔네도 다 좀 데모를 일단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기도 하죠. 그렇더라고요. 네, 뭐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호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 유립스에 이제 붙었던 컨셉 스코프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를 찾아보자라는 것인데요. 일단 모티베이션으로는 데이터셋 이 사람이 구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지넷의 씨터틀이라는 클래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셋에 거북이가 모래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대부분이고요. 아주 소수의 이미지만 이렇게 물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숨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은 거북이가 모래를 배경으로 할 때는 분류 성능이 높고 그 다음에 모래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좀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야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고 그 다음에 이 캡션 내에서 뭐 오브젝트는 어떤 것이 있고 액션은 어떤 게 있고 백그라운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의 컨셉을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줘야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VLM이 이것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 어떤 경우에는 C 터틀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레더백 터틀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뭐 오션 웨이브를 뭐 워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어의 좀 다양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하나의 키워드로 맞춰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운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블한 컨셉 셋을 먼저 뽑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컨셉을 각 타겟 클래스별로 얼마나 이 타겟 클래스와 좀 의미적으로 가까운지,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클래스에서 많이 나온지를 기준으로 타겟 콘텍스트 바이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거북이 등딱지라는 컨셉이 있다면 거북이를 어떤 이미지를 거북이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숲이나 뭐 바다나 뭐 해변 같은 뭐 나머지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거북이랑 뭐 같이 나온 물고기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다 콘텍스트 컨셉으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많이 나오는 해변에 해당하는 컨셉을 바이어스 컨셉이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스팔스 오토 인코더라는 요즘 인터프리터빌리티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 이런 임베딩을 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스팔스한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투영을 하고 그 레이턴트를 기반으로
다시 원래 액티베이션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각 SA 레이턴트가 어떤 특정 고유한 컨셉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레이턴트의 가장 액티베이션이 높은 탑 이미지들을 뽑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됐는지 스페셜 어트리뷰션을 같이 만들어 준 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이 컨셉은 트라이앵귤러 쉐이프를 의미하고 뭐 이 컨셉은 선라이트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고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GPT-4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LLM, 멀티모달 LLM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정 컨셉이 타겟 클래스와 의미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얼라이먼트 스코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했는데요.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들과 뭐 시터트리라는 이 타겟 클래스의 텍스트 레이블의 클립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의 어, 유사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거북이 등딱지에 해당하는 컨셉이 높게 나타나는 픽셀을 인풋 이미지에서 지워주게 되고 다시 클립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클립 시밀러리티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거북이 등딱지라는 컨셉이 거북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거북이 등딱지에 해당하는 픽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마스킹 해주게 됐을 때 클립 시밀러리티가 여전히 높게 된다면 이것은 이 거북이 등딱지라는 컨셉만으로도 충분히 시터트리라는 클래스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얼라이먼트 스코어는 이 두 가지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줄어드는 이 시밀러리티 비율로 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는 스코어가 이 클래스와 관련된 타겟 컨셉의 경우에는 나머지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컨텍스트 컨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트레시홀드 기반으로 뭐 타겟과 컨텍스트 컨셉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컨셉들 중에서 유독 좀 많이 나오는 컨셉들을 바이어스 컨셉으로 마찬가지로 트레시홀드 기반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SA 기반으로 컨셉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좀 정확한지 좀 정량적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랬을 때 뭐 캡션 기반의 방법보다 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성능 같은 경우에도 VLM 어텐션과 비교했을 때 저희 방법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컬리플라워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저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하얀색 컬리플라워와 초록색 컬리플라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컬리플라워가 뭐 단순히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잎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요리된 상태로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을 썼을 때 좀 다양한 바이어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 뭐 일반적으로 디바이어싱에서 많이 활용되는 뭐 워터버드가 오션의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넷에서 아프간 하운드라는 클래스는 이 도그쇼라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도 바이어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좀, 네, 그, 좀 논문에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은 일단 초창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문의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일단 제출하고 리버탈까지 최대한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그리고 사실 초기에 점수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는 리버타를 통해서 점수를 최대한 좀 끌어올려서 그 결과를 뒤집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최대한 리버타를 좀 정성스럽게 리뷰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예 뭐 리뷰어들이 지적한 것을 뭐 대응을 못하진 않았다라는 식으로 좀 최대한 정성스럽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핵 MD라는 이런 뭐 마크다운을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해서 좀 저자들과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일단 주제 자체가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좀 새로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리뷰어들이 좋게 봐주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발견들,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를 다양한 좀 바이어스를 찾은 것이 좀 붙을 수 있었던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좀 제가 느낀 바를 공유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풀타임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뭐 돈을 뭐 상대적으로는 많이 벌었지만 하기 싫은 일을 좀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싫어서 이제 대학원으로 다시 좀 돌아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뭐 버는 돈은 당연히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그 하는 동안은 뭐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네, 그랬고요. 그리고 앞선 뭐 발표자분들에서 이제 핫한 주제의 중요성을 좀 언급하셨는데, 저는 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사람들이 핫하다고 하는 건 또 뭔가 흥미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를 갈 거라면 내가 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영국 대학원생을 하는 동안에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자라는 생각에서 좀 후속 주제도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포함해서 또 앞으로 그 졸업자 톡이 있을 텐데 뭐 졸업자들 분들께서는 좀 어떤 식의 방향을 취하는지 뭐 그런 팁을 좀 공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를 할 때 제텔카스텐이라는 좀 그 메모 기법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노트를 뭐 어떤 정리를 할 때 되게 뭐 주제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뭐 탑다운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텔카스테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만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 관련된 그 노트들을 서로 연결하는 식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옵시디안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하나로 좀 모이는 그런 네,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떠오른 를 정리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토글 트랙이라는 좀 시간 관리 툴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간을 기록을 해보니까 총 1145시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문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많은 시간을 썼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제 티시스에 좀 기초가 되는 뭐 작업을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뭐 이거에 비해선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시간 관리 툴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의 연구를 하는데 나의 맨파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능이 뭐예요? 그 저걸 하는 쪽은 취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 내가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썼는지를 좀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 뭐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험 결과를 다큐멘테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과 디스커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거에 대한 또 카테고리를 좀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표가 이제 뭐 그런 식의 비중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셀프 리뷰? 예, 네. 연결되는 걸로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있으실까요? 어, 그거는 이제 여러 개의 좀 데이터가 쌓이고 다른 분들의 데이터가 좀 공유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용기를 너무 뭐 편안하게 저런 거 쓰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왜 고개를 드는 거지? 네. 그리고 혹시 질문했으면 네네. 끝난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어.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억셉이 결정된 이후에도 좀 프레젠테이션이나 포스터에 좀 나름대로 시간을 좀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할 시간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나 싶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포스터 세션을 갔을 때 포스터 정말 잘 만들었다. 내가 본 포스터 중에 최고다라는 칭찬을 그래도 10번 이상 들어서 네. 심지어 이제 어떤 툴로 만들었냐까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게 이제 사이테이션으로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또 앞으로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또 쓰일 자료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포스터 뭐 학회장을 가보시면 뭐 다들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냥
PPT 뭐 4x4로 이렇게 막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당장에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좀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포스터 좀 한번 보여주시. 아, 포스터요? 이게 다 포스터의 일부들은 아, 네. 요게, 긴 한데 아, 뒤에 다 포스터를 자른 거 이거 다 합치면 포스터입니다. 이거 제가 그거를 나중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네. 당장 공유가 될 것 같아서. 네. 친구들 업슬라이드에서 저는 리버팔로 점수를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저 팁 같은 거. 좀 리버팔을 뭐 열심히 저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심기를 거스른다 거스르지 않는다가 사실 좀 또 잘 뭔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제가 보기에 리뷰가 많이 다 틀렸는데 네. 뭐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팁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되게 엄청 많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운적인 요소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그 리뷰어들이 뭐 제시했던 뭐 그런 컨선들이 몇 가지 꼭지가 나올 텐데, 일단 그 꼭지를 뭐 우리의 말로 좀 풀어서 일단은 써서 이 컨선이 맞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컨선을 우리가 기존의 논문에 뭐 서플리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기존 논문에도 이 말이 사실은 이런 뜻이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뭐 넣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경험이 많진 않지만 일단 리뷰어와 싸우는 경우에 이렇게 막 잘 된 케이스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뷰어가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개인의 시간을 뭐 써서 하는 걸 테니 네, 그래서 네, 뭐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첫 점수는 운이 맞는데 네, 리버팔은 진짜 또 실력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리버팔의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그런 걸 여쭤봤는데 뭐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아까. 네, 일단 좀 리뷰어가 뭐 할 말이 좀 없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게 그렇다고 뭐 아예 억지를 뭐 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제출해놓고 최대한 리버탈의 리뷰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서 그래도 업데이트를 했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업데이트를 아이클리어는 반영할 수 있지만 유닉스는 반영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아, 스크립트를 바꾸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좀 크리티컬한 이슈의 경우에는 내가 메뉴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꿨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으냐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토를 다행히 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리비전 리포트처럼 해서 내가 앞으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리스트들을 좀 마지막에 최종 정리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냥 반영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꿔봤는데 어떻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둘다 거죠. 둘다 네. 이렇게 바꿀 거고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러면은 이해가 훨씬 쉽냐? 혹시 뭐 모르면 말해달라. 네. 이거다 하여튼 좀 뭐 기술적인 측면도 그거지만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좀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좀 대부분의 좀 일반적인 공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 못해요 잘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문과적인 이질이나 약간 그런 것좀 섬세하고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 저 사람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뭘 어찌하게 생각할까 뭐를 기분 좋게 생각할까 약간 이런 눈치 같은 거 센스 약간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례로 뭐 그런 거가 예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고대 영문과 나와갖고
석사를 했던 친구들이 뭐 걔네들이 이제 비전 진학생도 그때 아마 있었을 거야. 그렇고 그때 CUPR인가 어디 뭐 논문 냈어. 근데 공돌이 애들이 하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대 컴퓨터학과 나온 애들이 쓴 논문들 다 떨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걔들 논문만 붙는 거야. 저희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어? 같아요. 공돌이들은 리버터를 집는 꼴을 못 봐가지고. 예. 아니 그래도 그때 이제 아니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고대 그 컴퓨터학과 나오고 그 공돌이 애들이 야 우리들이 더 잘하고 우리들이 더 실력이 뛰어난데 왜 우리 영문과 애들이 붙고 왜 약간 이런 막 뭔가 그런 막 자아 비판 같은 것도 있었다고 내가 그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 자체도 완전 다른 거지. 글을 너무 좀 잘 쓰는 거지. 나는 요즘은 뭐 챗GPT 때문에 뭐 글을 잘 써야 되는 거는 좀 조금 불필요해지기는 것 같은데 불필요해지긴 않았지만 중요성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리버탈만큼은 그 능력이 여전히 굉장히 좀 필요한 거죠. 네. 하여튼 얘기가 좀 장황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거는 좀 만약에 좀 학생들이 어렵게 되면 정기적으로 그룹 스터디 아니면 리딩 그룹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 약간 옛날에 좀 뭐야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예전에 그 고대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영어 스터디 그룹도 있었어. 같이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몇몇 학생들이 조금 주도를 해가지고 무슨 그룹 스터디를 만들었냐면 뭐지? 뉴욕타임즈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이 기사들. 그런 거를 보고 크리틱이나 뭐 그 독후감 같은 거를 서로 써가지고 서로 이게 잘 썼네 못 썼네 서로 이렇게 뭐 리뷰 고쳐주고 막 그런 거 해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탈도 예를 들면 각자가 써낸 리버탈을 갖고 와갖고 서로 비판을 서로 하고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 아니면 그냥 저렇게 확 뒤집혀진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뭐 오히려 점수를 잘 받았다고 리버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있고 반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리버탈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서로 여기서 이런 걸 잘한 것 같다, 저런 걸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보는 그런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 라이팅 자체가 뭐 챗GPT 때문에 많이 좀 중요성이 점점 덜해지긴 하지만 최소한 리버탈만큼은 조금의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갖고 평소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다는 점 들고요. 사실 저희는 그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일단 기분을 좋게 해야 된다 이니셜 리뷰 때. 그렇지. 진짜. 그래서 우리 이니셜 리뷰를 잘 받는 것밖에 우린 살 길이 없다. 리버탈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좀 그거에 집중을 한 거긴 했거든요. 특히 저는 한번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스터디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버탈을 서로 좀 공유해서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아니면 내가 신경 썼던 부분 그런 것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강의를 차라리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원래 리버탈 잘하는 분들이 제가 이거 해준 그렇지. 옛날 체험 여기서도 내가 보기엔 사실 진호 학생도 양쪽 중에 어느 쪽이 약간은 공돌이 쪽에 붙었고 또 해사 학생이 이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사 학생도 전적이 있잖아. 제가 그래서 몇 번이고 역전승에 두 번 역전승에 전적도 있잖아요. 약간 이걸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해사 학생이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능력이 좀 탁월한 거지. 저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쭤보고 들었는데도 아직도 발전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 일단 그게 그냥 하여튼 우리 경영대 공부처럼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탑다운식의 어떤 좀 제너럴리 애플리커블한 그런 뭔가 명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엑시움 아니 뭐 그런 거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이런 경우 잘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해보자 여기 뭐왜 잘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바탕없이 네. 뭐 그런 것들은 혹시 뭐 나도 시간이 되면 나도 좀 화면에 좀 졸업작 소개 조금 해주시면 네네네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뒤에 포스터 아직 여담인데 그 내가 고대를 떠나오기 전에 왼쪽 위에 수정 표시. 마지막 학기 때 내가 카이스트로 이직하는 게 한 학기가 좀 이래저래 딜레이가 됐어. 그런데 그 한 학기 나는 떠날 줄 알고 아무 수업을 개설을 안 했거든. 그래갖고 한 학기가 더 있다 와야 돼갖고 고대에서 수업을 개설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갖고 개설을 그때 당시에 개설이 가능했던 수업이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이었어. 그래갖고 나는 생전 그 수업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매주 뭐 몇 명씩 돌아가면서 일주는 뭐 ABC 학생이 자기가 쓴 그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거 라이브 제출해 갖고 그러면 그 주에 수업 때는 그거를 펴놓고 내가 이제 냅다 비판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매주 수업을 했었거든. 수업 준비도 하실 필요가 없네요. 수업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수업 때 내가 할 말 너무 많아. 시간이 충분히 또 다 채워지고. 너무 나도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되게 시시콜콜한 것부터 그래갖고 그 수업이 나 나름대로 아니 뭐 남들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런 거 다 재밌을 수 있잖아. 뭐 백지 주고 뭐 만들려고 쓰라 그러고 어려워도 그래서 하여튼 좀 뭐 약간 그런 식의 그 그룹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약간 그런 식이 되지. 저희가 리버탈이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로 좀 오픈 리뷰에 뭐 원래 리뷰랑 리버탈이 다 있으니까 뭐 그 케이스들을 모아서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포스터 자랑 한번 하고요. 이런 이런 그리고 약간 조금 팁은 저 패널에 꽉 채워서 뽑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 네. 이제 계획된 나의 자리 네, 그게 그거를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서 아마 여기 밑에서는 안 뽑아주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으로 되는 데 찾아서. 네. 그 검은 배경도 잘 안 뽑아줘요, 링크를 막. 홍배 뭐지? 너는 환경오염의 원흉이잖아. 근데 저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저거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독성을 신경 쓴다는, 그러니까 주목을 할 거거든. 검정색이 하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네. 걔들 되게 포스터 많이 보다 지쳐 있어서 그냥 좀 신기하면 한 번씩 이렇게 눈길을 더 주는 거. 그리고 특히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TV라서 이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깜장 배경이 흰색 배경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 네. 그리고 어떤 사람 근데 이제 프린트하면 저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 그런 깜장색 배경의 PPT를 만약에 내가 대량 살포한다. 내가 뭐 100명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깜장 PPT가 있다 그러면 솔직히 환경오염 주범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잉크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내가 박사했던 거기 그 교자택에서의 어떤 신임 교수로서 저런 리더비로서의 하여튼 그 센스 측면에서 약간 그 사람의 공돌이보다는 조금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 두 버전을 따로 만들어. 배포용의 버전과 이거 내가 프로젝터 용으로다가 발표하는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뭔가 그래도 신경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할까? 이게 조금 그런 거 하면 더 좋겠는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 거기서부터 일단 엄청난 격차가 일단 생기고 나는 거예요. 여기 이미 100배 지고 들어간 게임이 시작한 거고, 네. 약간 그런 얘기. 근데 그런 게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 있는 피겨나 테이블 같은 것도 그냥 냅다 그냥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복붙해버리는 거랑 여기서 그래도 한 땀 한 땀 새로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역시 그렇고. 그리고 나는 좀 모르겠어. 나는 스크린 캡처하면은 내가 가진 화면상에서 내가 캡처할 테이블을 최대한 크게 꽉 채워가지고 PDF를 벡터 그래픽인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매그니파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옮기거든. 그러면은 좀 덜 블러리 하잖아요. 근데 막 캡처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블러리 해가지고 도대체
약간 이게 블러리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얘가 막 초점을 막 이걸 하는 거 알아요? 그 퍼셉추얼 에러가 생기는 거 알아? 이게 내 눈이 초점이 안 맞았거나 하고 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없나요? 아니, 뭐 눈이 좀 나만 필요했던 그런가 보네. 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이거든. 뇌가 이 초점이 안 맞았나 해고 초점을 계속 맞추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맞는 초점인 거지. 이게 블러리 하는 거지 소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짜증나는데 이 발표 자료를 만든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조차 신경을 안 쓰나 못 쓰나 그래갖고 뭐 다 그게 다 그런 게 쉬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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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일단 녹화는 끄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졸업자 그거예요. 네. 지금은 어서톡이었고요. 네, 녹화는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줌도 나갈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